자, 2점 수능 테스트 문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관입 순서를 나타낸 것을 묻고 있죠. 가장 나중에 생긴 거는 관입이 안 되겠죠. 관입을 당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뚫리지 않은 게 가장 나중에 생성된 겁니다. 그게 B죠, B. 그 다음에 A가 먼저냐, C가 먼저냐. A와 C 중에 뭐가 뚫렸냐를 보면 됩니다. C가 뚫렸죠. 먼저 생성됐으니까 뚫렸을 거고 C, A, B 순서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 지형이 변화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습니다. 딱 보면 해수면 위로 융기됐다가 침식됐다가 다시 침강에서 퇴적됐다가 하는 부정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에서 나 과정에서 융기가 일어났다. 해수면 아래에 있었던 지형이 지금 침식이 됐죠. 해수면 위로 올라오는 융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에서 나 과정에서 침식작용이 퇴적작용보다 우세하게 일어났다. 쌓이는 것보다 깎이는 침식작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형이 깎여 나간 것이죠. 니은도 맞습니다. 가에서 다 과정에서 부정한 면이 형성되었다. 지금 정합이 아닌 부정한 면이 요 면을 따라 부정한 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부정한 면이 형성된다. 맞지요? 자, 3번 가겠습니다. 해양동물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해석으로 옳은 것은 지층 역전 없고 정합이고 줄줄이 써놨습니다. 가장 나중에 출현한 해양동물은 A다. 가장 나중에 출현한 해양동물. 일단 이게 가장 마지막에 있는데 이 C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데 이 C가 여기도 있죠. 여기 C가 있고요. A는 여기 있습니다. A. 네, 여기도 있죠. A가. 그럼 뭐예요? C가 가장 나중에 출현했겠죠. 기억 틀렸습니다. 생존 기간만을 고려했을 때 표준화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표준화석의 특징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표준화석은 생존 기간은 짧고 많은 넓은 지역에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생존 기간이 가장 짧은 특정한 시기에만 살았던 생물을 찾아보시면 바로 B가 나올 겁니다. B 맞지요? E와 F는 같은 시기에 생존한 적이 있다. 얘랑 같이 있는 거 여기 있잖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어느 지역 지층 A에서 G에서 산출되는 화석의 산출 범위를 나는 다른 지역의 지질 단면도이다. 문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지층 기역은 D, 니은은 F랍니다. 먼저 볼게요. 지층 기역에서 요 모양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 지층 기역은 D거든요. D에 요거 있죠? 맞는 겁니다. 퇴적 시기는 지층 기역이 B보다 빠르다. 지층 기역은 D란 말이에요. D가 B보다 오래됐죠. D가 B보다 오래됐다는 건 먼저 퇴적되었다. 빠르게 퇴적되었다. 니은 맞죠? 나에서 지층 기역과 지층 니은은 부정합 관계이다. 지금 F와 D가 부정합 관계냐 묻고 있습니다. F와 D는 부정합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F와 D는 보시면 F와 D 사이에 이 지층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림을 보면 F와 지금 니은과 기역과 니은 F와 D 사이에 2층이 여기는 없잖아요. 나에서. 그러니까 지금 F와 D 사이에 시기가 끊겨 있죠. 따라서 부정합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D가 다 맞아서 5번이 되겠죠. 자, 5번 문제.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어느 지역의 동서방향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질구조 UU'는 경사 부정한 면이다. 3강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경사 부정한 면은 부정한 면이 경사지었냐라는 게 아니라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윗지층과 아래지층이 경사가 다르냐를 묻는 겁니다. 보시면 유 아래에는 이렇게 기울어져서 쌓여있고 위에는 평행하게 쌓여있죠. 그러니까 둘의 경사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경사 부정합이고 이 부정한 면은 경사 부정한 면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3강 그 문제랑 관련지어서 같이 알아두셔야겠죠. 이 지역은 적어도 2회의 용기가 있었다. 부정한 문제 나오면 맨날 나오는 표현입니다.
부정합 횟수 플러스 1이 최소 윤기 횟수죠. 왜냐하면 부정합이 되려면 윤기하고 침식되고 침광되고 쌓이고, 문제는 지금 이 지역이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건 다시 윤기를 해서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적어도 2번의 윤기가 있었다라는 게 맞습니다. 가장 오래된 지층은 원유를 함유한 지층이다. 원유를 함유한 지층은 사암인데 사암 밑에 있는 사질 셰일이 먼저 퇴적되었겠죠. 틀렸습니다. 5번은 4번이 되겠죠.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절대연령, 난이도 있는 절대연령 문제입니다. 가와나는 화성암을 구성하고 있는 어느 광물이 정출되고 2억 년 후와 4억 년 후 방사성 동위원소 X와 자원소의 비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개수를 세보시면요, 24개입니다. 6, 4, 24예요. 그래서 검은 거, 하얀 거를 세보세요. 방사성 동위원소가 검은 거, 하얀 게 자원소입니다. 개수를 세어보시면요, 12대 12고요. 가는 3, 4, 5, 6, 6대 18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X와 자원소 중에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는 건 방사성 동위원소죠. 그럼 방사성 동위원소가 더 많은 게 더 예전, 그러니까 최근 거라는 거죠. 얼마 되지, 시간이 얼마 안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거라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붕괴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붕괴하고 많이 지나면 방사성 동위원소 X는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억 년 후고요. 가가 4억 년 후일 겁니다. 그렇다는 건 원래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24개가 있었는데 2억 년 후 절반이 자원소가 됐어요. 이게 바로 반감기거든요. 그러니까 반감기는 2억 년인 것이죠. 그래서 니은에 반감기 1억 년이다가 틀렸습니다. 2억 년이죠. 가는 4억 년 후다. 맞지요? 디귿. 광물이 정출되고 6억 년 후에 방사성 동위원소 X의 함량은 처음에 7분의 1이다. 뭔 소릴까요? 자, 2억 년 후에 12대 10이에요. 그럼 다시 2억 년인 반감기가 지나면 이 12개 중에 절반인 6개가 자원소로 변했겠죠. 그래서 6대 18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4억 년 후에서 2억 년이 더 지나면요. 방사성 동위원소 X는 절반이 자원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3대 21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방사성 동위원소 X의 함량은 처음에 21분의 3은 7분의 1이 아니고요. 처음 양은 24였단 말이죠. 그래서 24분의 3이어서 8분의 1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이 7분의 1은 뭘 의도한 거냐면 자원소와 방사성 동위원소 X의 함량의 비율은 7분의 1이 맞겠죠. 자원소는 21개, X는 3개니까 21분의 3이면 7분의 1이 맞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 X의 처음 함량을 묻습니다. 처음 함량은 다 더한 24개가 분모에 들어와야 돼요. 이 문제 작년 9월 모의고사 변형인 겁니다. 작년 9월 모의고사에서도 비슷하게 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좀 잘 보셔야 돼요. 7번 문제입니다. 가와나는 서로 다른 지역의 지질 단면인데 가와나 모두 방사성 동위원소 X가 25% 4분의 1만 있다. 근데 반감기가 1억 년이다. 25%라는 건 반감기가 2번 지난 거거든요. 그럼 나이가 1억 년의 2배인 2억 년이 될 겁니다. 뭐가? 이 화강암이 2억 년이라는 거예요. 둘 다 2억 년. 근데 가와나는 가는 사암이 변성이 됐고 나는 변성이 안 되었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암이 먼저 있었거나 나중에 생겼다는 얘기가 되겠죠. 변성을 받았다는 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가에서 화강암은 사암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틀렸죠? 사암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변성작용을 받은 겁니다. 그럼 나는 이 사암 안에 화강암이 들어와 있죠. 이거는 사암이 나중에 퇴적되어서 화강암이 떨어져서 사암 쪽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에서 사암의 퇴적 시기는 2억 년 전보다 오래되었다.
화강암이 2억 년인데 화강암보다 나중에 생겼으면 2억 년 전보다 오래될 수가 없죠. 최근이겠죠. 니은도 틀려서 정답은 3번입니다. 디귿, 가와나 모두 화강암의 절대 연령은 2억 년이다. 맞죠? 7번이 3번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도가 일정한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PQ 구간에서 지표면에 노출된 지층의 연령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 뒤에 비슷한 문제 하나 더 있는데요. 되게 쉽습니다. 아래에 있는 게 더 나이가 많은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요면, 이 흰색 지층이 제일 나이가 어릴 테니까 P에서 나이가 좀 어리다가 그냥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 될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나이가 어리다가 늘어났다가 다시 어려졌다가 다시 늘어나는 요런 형태의 그래프를 찾으면 되겠죠. 찾아보시면 4번이 요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9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지역의 지질 단면과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에서 A 지층이 퇴적되기 전에 B 지층이 침식되었다. 가에서 A 지층이 퇴적되기 전에 B 지층이 침식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한 면이 있기 때문에 A 지층이 퇴적되기 전에 B 지층이 침식되고 다시 A층이 쌓였겠죠? 기억 맞습니다. 니은 가의 A 지층과 나의 C 지층은 같은 지질 시대. 화폐석과 암모나이트 같은 시대인가요? 아니죠. 화폐석은 신생대,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입니다. 화폐석도 신생대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팔레오기, 네오기 이렇게 알아둡시다. 디귿,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 사이의 퇴적 중단 기간은 가보다 나가 길다. 자, 필석은 고생대, 화폐석은 신생대,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화폐석은 신생대. 이러면 중단된 기간은 가가 더 길겠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를 길이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작년 EBS 교재에서 계속 미뤘던 문제인데요. 그냥 우리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으로 길었거든요. 고생대가 제일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시생누대가 제일 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낸 문제입니다. 원생누대가 제일 깁니다. A가 원생, B가 시생, C가 현생입니다. 그래서 시생누대는 A다. 이게 틀린 거예요. 남세균이 출연한 시기는 시생누대입니다. 고생대는 현생누대에 포함되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 문제 많이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생누대 때문에. 자, 11번 과거의 기후변화 연구 방법입니다. 나이테 사이의 폭을 조사하면 나무의 성장 속도와 관련된 고기후 요소를 추정할 수가 있겠지요. 빙하 속에 들어있는 공기방울을 조사하면 빙하가 생성될 당시의 대기가 있겠죠. 화석은 대부분 퇴적암에 산출된다. 맞죠?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2번 가겠습니다. 현생 누대 중 어느 지지시대의 지구 평균 기온 변화? 자, 아무리 추워도 10도 근처로 가지도 않는 지질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생되고요. 또 좀 눈치 빠른 친구들은 여기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2억 5,200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인 중생대를 바로 볼 수가 있죠. 중생대 맞고요. 중기엔 빙하기가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추워지면 빙하기라고 안 합니다. 더 추워져야 빙하기라고 해요. 육상에는 거시식물이 번성했다. 맞죠?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3번 볼게요. 속시와 거시의 생존 시기. A와 B는 속시와 거시 중 하나입니다. 속시가 번성한 신생대, B가 신생대, 잠시만요. B가 속시, 말을 잘못했죠. B가 속시, A가 거시입니다. 거시. 말을 이상하게 했어요. 자, 보시면 거시식물은 중생대, 속시식물은 신생대에 번성했지만 생성된 생존한 시기, 가장 먼저 처음 등장한 시기는 거시는 고생대 말인 폐렴기, 속시는 중생대 말인 백악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수능 특강 문제를 풀면서 알았잖아요. 그럼 이를 이용해서 변형을 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A는 거시죠. 양서류는 거시보다 나중에 출현하였다. 양서류는 석탄기에 번성하였다라고 아까 개념편에서 봤습니다.
틀렸죠? 속시식물이 출현한 시기에 지구는 빙하기였다. 속시식물은 중생대 백악기에 출현했는데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다며요. 틀렸죠? 1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어느 동물군을 복원한 모습. 와, 딱 보자마자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시생누대가 아니라 원생누대 말기에 생존했고요. 초기에 다세포 동물 맞고요. 단단한 골격이나 껍데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석이 많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 14번의 2번입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푸줄리나 유공충 무리, 이것이 바로 방추충입니다. 방추충. 방추충은 고생대 말에 형성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고생대 표준화석 맞고요. 산출된 지층은 해성층이다. 해성층이라는 건 바다에서 생긴 층이냐 이 얘기예요. 해성층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양 생물이거든요.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 산소를 공급했던 거는 얘가 아니죠. 남세균이었죠. 정답은 15번의 정답 3번입니다. 16번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과 산출되는 화석 보겠습니다. 난정압이 나타난다. 난정압이라는 건 심성암이나 변성암 위에 퇴적된 지층이 있고 부정한 면이 있을 때 이 부정압을 난정압이라 합니다. 보시면 지금 이 화강암 위에 퇴적된 이 셰일층 이 두 관계가 이제 난정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지층들이 퇴적되는 동안 주변에서 최소한 3번의 화산 분출이 있었다. 그럼 응해암이 3개 있었던 거거든요. 3개 있네요. 응해암 3개 있으니까 맞죠. A와 B 모두 고생대에 생존하였다. 보시면 B는 이제 삼엽충 그림이라는 게 바로 보이는데 또 나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응해암의 나이 5.1억 년, 5.2억 년, 4.95억 년. 그러니까 다 고생대 사이에 퇴적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고생대에 생존하였다 맞습니다. 1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점 문제 살펴봤고요. 이따가 3점 문제로 뵙겠습니다.